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설화 가운데서 아주 우정어린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백서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서읍은요, 양주시에서 유일한 읍단위 마을로 흰 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서읍인가 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성종 무렵 우애가 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의 이름은 바위였고요. 다른 친구의 이름은 두꺼비였습니다. 바위와 두꺼비. 두꺼비 바위인가요? 자, 바위와 두꺼비는 모두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두꺼비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두꺼비의 걸음을 흉내내면서 놀렸겠지요. 그럴 때마다 바위가 너희는 두꺼비 놀리지 마. 그러다가 벌 받아. 라면서 두꺼비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바위에게 너는 마음이 좋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분명 될 거야 라고 했고요. 바위는 두꺼비에게 다리가 불편해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 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위와 두꺼비가 과거를 볼 나이가 됐죠. 한데 두꺼비는 다리가 불편해서 과거를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는 과거를 보러 가면서도 두꺼비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를 본 바위는 당당히 급제했겠지요. 과거에 급제한 바위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당연 두꺼비였습니다. 이후에 바위는 벼슬길에 올라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게 됐는데 두꺼비와 자주 만나지를 못했겠지요. 이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위는 병조 판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곤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점 치는 것을 배워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점을 쳐 주었지만 생활이 딱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위는 두꺼비가 한양에서 점을 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꺼비를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해서 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먼저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아니 무슨 말인가? 내가 말을 타고 남소문을 갔다 오다가 문 옆 세 번째 소나무에 말을 메어 놓겠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소문을 낸 뒤에 자네를 청해 점을 치겠네. 그러면 자네는 내가 일러준 곳에 말이 있다고 말하게. 그러자 두꺼비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이렇게 두 친구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병조 판서 댁에서 말을 잃어버렸는데 유능한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찾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타시는 말이 없어졌으니 점을 좀 쳐주시오. 두꺼비는 산통을 흔들면서 중을 그려리다가 그 말은 지금 남소문 밖 셋째 소나무에 매여 있으니 가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조 판서댁 하인은 두꺼비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았겠죠. 당연히 그곳에 말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두꺼비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대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의 옥대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들이 모두 불려갔고 두꺼비도 곧 불려가야 했겠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옥대를 훔친 자가 바로 접니다. 선생님 같은 천하의 점쟁이가 점을 치신다니 미리 찾아온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두꺼비는 네, 이미 알았소. 옥대를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둘 테니 가서 주춧돌 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관원은 옥대를 가져다가 몰래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두꺼비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한참 점을 치는 척하다가 옥대는 대궐 주춧돌 밑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시켜 주춧돌 밑을 찾아보게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당연히 옥대가 있을 수밖에요. 하하. 임금은 감탄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내려고 했습니다. 두꺼비는
다음날 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다음날 죽음을 각오한 두꺼비는 아침 일찍 대궐로 갔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문제를 낼 터이니 맞춰보아라. 맞추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신하가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는고? 두꺼비는 산통도 흔들지 않고 묵묵히 상자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겠죠. 두꺼비는 바위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구나 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크게 기뻐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용하단 말인가 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바로 상자 안에는 커다란 돌 밑에 두꺼비가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두꺼비는 임금으로부터 후한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됐습니다. 두꺼비는 그 후부터 점쟁이 노릇을 그만두고 바위와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여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점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추는 어떤 그런 끼가 있는 점쟁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친구의 도움으로 또 이러저러 하다 보니 또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와서 유명한 점쟁이가 되고 또 이름으로 인해서 임금의 환심까지 사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우정을 나누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